안녕하세요. 국토부 장관 원희룡 씨가 얘기하는 미분양 10만호까지는 가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분양가가 여전히 높다. 맞는 얘기입니다. 미분양이 10만이 아니라 앞으로 20만도 넘을 거다라고 봐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신고가가 다시 또 있다. 잠실 가격이 오른다. 강남 가격이 오른다. 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금매가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계속 나오고 있나 봅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혼돈이다. 좀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지금의 시국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무조건 집값이 현재 가격에서 50% 이하로 떨어진다. 70% 이하로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너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락 수준으로 내려갈 게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50%가 될지 60%가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맥락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이제 그런 의미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30% 하락했는데 왜 40% 하락한다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아무쪼록 지금 현재 집값은 말도 안 되는 비정상이다라는 게 분명한 거고, 지난 2020년, 2019년, 2021년, 2022년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조작과 시세 조작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거고, 무리하게 연끌한 2030들이 대거 걸려들었고, 그들이 아마 앞으로 져야 될 빚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앞으로 2023년, 2024년, 어쩌면 2025, 6년까지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은 찬바람이 많이 불 것 같습니다. 거래 건수가 2,000건 가까이 늘어서 다시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그 거래 건수조차도 등기를 한 현황으로 파악하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거래가 됐다고 하는 그 집계 숫자조차도 정확하게 실제로 등기된 현황을 가지고 얘기한 건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래했다가 나중에 취소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이제 온갖 부조리와 비리들이 뒤범벅이 될 수 있게끔 여건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가 신고제가 아니라 등기제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 시세 조작한 것들은 벌금이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 5억, 10억, 한 10억 정도로 되게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압구정 현대아파트 58억 했다가 또 취소했다가 또 같은 층에 그 똑같은 물건이 좀 지난 다음에 또 58억으로 나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미분양 10만호가 아니라 20만호까지 각오를 해야 될 거고, 저 미분양 물량들 대거 사주겠다라고 또 정부의 세금을 또 탕진하는 일이 없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가까이 있는 지인들 이렇게 만나고 이래저래 얘기 나누다 보면 뭐라 그러냐? 부동산이 참 부질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집값이 5억이 올랐다, 10억이 올랐다. 기분 좋죠? 근데 실제로 팔아가지고 내 통장에 5억이, 10억이 떨어졌을 때 그때 5억이 벌었다, 5억을 벌었다, 10억을 벌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아파트 두 채의 자산 가격이 작년에 10억, 20억이었는데 올해 30억이 됐다. 기분은 좋죠. 근데 실제로 평가 금액인 거지, 실제로 내가 그걸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 재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거보다는 고배당 우량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매년 배당이 꾸준하게 나오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채권을 가지고 채권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물론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월세가 예를 들어서 250만원쯤 나온다. 이러는 물건이다라고 하면 괜찮을 수 있죠. 근데 갭 투자해가지고 집값이 더 오르면 팔아가지고 돈 남길 수 있다라는 그런 5억짜리 집을 4억 5천 전세 주고 5천만원 자기 돈 넣어서 사놓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집값이 올라가는 대세 상승기에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별 차이가 없는 그 시기 때는 그런 갭 투자가 유용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처럼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 있고 전세 가격도 지금 폭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여차에서 잘못했다가는 전세 가격보다 집값이 더 내려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전세금 돌려주느라고 갭 투자한 사람들이, 갭 투기꾼들이 대거 궁지로 몰리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항상 부동산을 살 때, 주식을 할 때 버는 것만 생각하고 잃는 거, 손해보는 걸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 상이 흘러가게 되면 멘탈이 나간다라는 거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뭔가를 벌어들이고 또 계속 자산을 늘려가는 건 쉽지 않은 얘기라는 거죠. 집값이 맨 꼭지점, 그리고 맨 바닥인 거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돈을 되게 버는 사람들은 소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한번 사면 쉽사리 팔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주 운 좋게 쌌을 때 대출을 최소로 해가지고 받고 그 대출을 최대한 다 갚아서 온전하게 그 집을 자기가 100% 소유하게 됐다라고 하면 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사고 팔고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인생이 금방 망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왕이면 좀 더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생각하면서 지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을, 집을 사는 건 시기는 지금보다는 23년, 24년, 25년, 26년까지 기다려보고 빨라야 2026년 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뭐 내년이 되면, 2024년이 되면 또 2024년에 또 생각을 해야 되고, 25년 되면 25년대로, 26년, 27년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제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두고 보고 주변 물어보기도 하고, 뭐 사고 싶어하는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에 가서 부동산 중개소도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가지 분위기들을 만들어 보면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내가 가만히 앉아서 유튜브가 하는 얘기만 듣고 철석같이 믿고 뛰어들어서 잘못 투자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한 돈 다 날리고 더 힘들고 어려운 궁지로도 내몰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혜령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듯이 분양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서울의 평당 분양가가 뭐 3,500, 4,000 얘기하는데 제정신이 아니죠. 평당 분양가가 2,000, 2,500 그 이하로 내려와야 그래도 사람들이 살지 말지 좀 고민할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지금은 거품이 끼어도 너무 많이 끼었죠. 뭐 미분양 나도 그 물량을 뭐 정부가 세금 투여해가지고 다 사줄 건데 뭐 이런 분위기로 이제 관련 업계들은 계속 이제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 밀어붙이는 게 23, 24, 25, 뭐 26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2, 3분기부터 이제 금융권들은 충당금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자들에게 가산금리를 2.5% 이상 더 물릴 것 같습니다. 뒤집어지는 거죠. 빠르면 7월부터, 늦어도 9월까지는 아마 충당금 적립하라고 요구하는 게 시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뭐 대구 쪽에서는 뭡니까? SBI 저축은행인가요? 난리죠. 뭐 저축은행 뱅크런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이래저래 들리는 얘기들이 다 심상치 않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2023년 1분기에 적자가 2조 4조쯤 될 거라고 얘기하고요. 작년 1, 2분기만 해도 5조 원씩 수익을 내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적자가 심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 주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거짓말이죠. 불가능한 얘기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속 혼이 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은 칼퇴근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주 69시간 이딴 소리를 하니까 욕을 처먹는 거죠. 자기가 솔선수범하는 것도 아니고 지는 매일 칼출근 칼퇴근하고 소맥 말아서 처먹고 놀고 다니면서 보통 서민들에게는 주 69시간 일하라고 하니까 사람들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게다가 일본 가가지고 굽신거리고 굴욕적인 짓거리들을 하고 오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저 머리 끝까지 치솟는 것 같습니다. 경제도 안 챙기고 술 처먹고 싸돌아다니고 야당 대표 수사나 계속 지시하고 하는 게 지금의 윤석열이라고 하는 놈이 하는 짓거리다라는 겁니다. 진보냐 보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죠. 뭔가 싶을 정도로 무슨 저런 놈이 대통령이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너무 막장이죠. 저렇게 못할지는 누가 생각했냐라는 거죠. 앞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은 꽤 많이 심각하게 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희망이나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다시 집을 사야 된다, 영원히 올라가는 그 열차에
소외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됩니다. 참고 기다리고 견디면 좀 더 나은 시기가 분명히 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함부로 유튜브든 제 얘기든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놈들 얘기는 안 믿는 게 좋겠습니다. 그 놈들이 하는 얘기들 전부 다 상당수는 가짜다. 혹은 관련 업계를 대변하는 그런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는 놈들이다. 절대로 그놈들의 말에 혹해가지고 내 인생에 평생을 모은 돈을 갖다 바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거의 다 사기꾼이다라고 보면 맞고 절대로 그놈들의 말에 부안해동하지 않는 전하의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장기 불황의 시대에 전하의 여러분들의 목숨줄 같은 돈을 잘 지키고 가족과 자기 자신의 삶을 잘 유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